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게 요리해드리는 수학셰프 박셰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 수학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배울 것은 고등학교 수학의 다항식의 연산 부분인데요. 다항식의 연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으로 보면은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른 파트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알파벳이고요. 이 알파벳을 가지고 쉬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고 나중에는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는 방정식, 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 미분, 적분, 벡터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모든 단원들이 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특히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항식의 연산이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단원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다항식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요. 먼저 단항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은 이렇게 3, 2x, 6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3승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항들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다항식인데요. 이 다항식은 여러 가지 항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져서 항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항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x의 x, 6x 제곱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3승의 x의 3승 이렇게 x와 관련된 것들을 바로 문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자 앞에 있는 2, 6,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의 제곱에 있는 이 위에 2, x의 3승에 있는 이 위에 3 이런 것들을 차수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수에 따라서 얘가 1차식인지 그리고 2차식인지 그리고 3차식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류항입니다.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차수가 같은 항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 다항식에는 동류항은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의 차수가 0인 항을 말합니다. 결국은 문자가 없는 항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항식이 무엇인지 단항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은 3차항, 그리고 2차항, 그리고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항입니다. 이 식을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나눠서 보면 좀 더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같은 차수의 항끼리 더하고 뺄 수 있다.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3x 3승 그리고 2x 3승 이 두 단항식을 더할 수 있게 되고요.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의 3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6x 제곱 그리고
2x제곱 이 두 식은 이제 2차 식이니까 이 두 식을 더해서 플러스 8x제곱 이렇게 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3은 더 이상 더하거나 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단어로 다항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문자가 x, y, g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x, 3y, 5z, 5g 이런 식으로 문자 앞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 개수를 바로 개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몇 개 있냐, y가 몇 개 있냐, g가 몇 개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수 2승, 3승, 1승 이런 것은 이제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x를 포도라고 해봅시다. 포도가 몇 개 있냐? 포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2x가 되는 거고요. 자, y를 사과라고 해볼게요. 그럼 사과가 3개 있다 하면은 3y가 되는 거죠. 자, g를 배라고 하게 되면은 배가 5개 있다 그러면은 5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수는 이 문자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수는 뭐냐? 차수는 등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고기, 한우, 툭불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은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맛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차수도 올라가게 되면은 더 영향력이 커지고 숫자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차수를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게임이 있는데 왜 카드 게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삼성 캐릭터와 삼성 캐릭터를 2개를 더하면 4성 캐릭터가 나오고 4성 캐릭터와 4성 캐릭터를 2개를 더하면 5성 캐릭터가 나오고 이렇게 합치면 합칠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카드 게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은 2등급짜리 포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x와 x를 서로 곱해서 나온 것을 바로 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과 3개를 서로 합치게 되면은 트리플 사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를 y의 3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가 1등급짜리다 그냥 원풀이다 이렇게 되면은 g의 1승 1승은 없는 거니까 그냥 g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 문자가 뭐구나, 개수가 뭐구나, 차수가 뭐구나. 그래서 사칙연산,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항식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인데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림차순, 두 번째는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큰 차수의 수부터 점점 작은 차수의 수로 내려가듯이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오름차수는 작은 차수의 수부터 큰 차수의 수로 점점 올라가듯이 정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은 헷갈리기 쉬운데 문제에서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시오,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헷갈리면은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림차순은 큰 차수에서 작은 차수로 내려가듯이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때는 그냥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이게 보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다항식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다항식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항식 연산을 할 때 이걸 꼭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체득해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법칙들인 거죠. 자,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환법칙.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 이 두 가지 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다항식을 이루고 있죠. 이 서로의 위치를 교환해준다 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괄호에 의해서 A와 B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의 위치를, 이 괄호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 결합을 해체하고 다시 합칠 수 있다 라고 해서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배법칙은 말 그대로 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괄호 바깥에 A가 있어요. A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B에도 한번 곱해주고 C에도 한번 곱해주고 그래서 AB 플러스 AC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분배법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칙 연산할 때 가장 파워풀한 게 뭐냐? 괄호예요. 예, 파워풀하다는 말은 가장 먼저 연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얘네들은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곧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하는 것이나 빼는 것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빼는 거는 결국 개수가 마이너스 1일 뿐이거든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B라는 다항식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다 단항식이고 얘네들이 합쳐져서 다항식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전부 다 하나하나의 단항식이 합쳐져서 다항식이 된 겁니다. 이 다항식들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연산을 하면 되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이것을 바로 결합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곧 정리하는 거는 이제 동류항끼리 같은 차수에 있는 애들끼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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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항끼리 1차항끼리 그리고 상수항끼리 모아줄 수 있습니다. 서로 위치를 교환하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결합법칙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거는 교환법칙. 서로 위치를 교환을 해준 거니까요. 서로 교환법칙으로 위치를 교환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법칙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를 하나의 괄호 안에 모아주고 공통되는 x제곱을 밖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하나로 모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차항도 3과 마이너스 1을 괄호 안에 모아주고 공통되는 x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상수항은 이렇게 할 게 없죠. 그냥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서 사용된 거는 이제 분배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칙연산 지금 더하고 빼고 하는데 결합, 교환, 분배 다 사용됐어요. 우리가 이게 결합이다, 이게 교환이다, 이게 분배다 이렇게 인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이 법칙들을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다항식을 어떻게 뺄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덧셈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기 지금 안에 마이너스가 a-b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개수다. 마이너스 1로 괄호 안에 분배법칙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2x제곱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x제곱 3x제곱이 그대로 오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이 2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곱해주게 되면은 1차끼리 곱해주게 되면 상수항끼리 이제 연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3과 1을 더했으니까 4x,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덧셈이나 뺄셈이나 다 결합, 교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데, 다만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로 분배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노하우죠. 자, 이제 곱셈인데요. 다항식을 어떻게 곱하냐?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은 먼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지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자, x의 m승이라는 m차수 항이 있고요. x의 n승이라는 n차수 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서로 곱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차수, 지수죠. 얘네들끼리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x의 m승을 n승 해주게 되면은 이 지수는 m승과 n승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곱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과 항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이 되는 거고, 항의 지수는 결국 차수끼리의 곱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 y에 n승을 해준 것은 이 n승이 x에도 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x의 n승, y의 n승,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으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 법칙이고요. 자, 다항식 이제 곱하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는 전개하는 방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전개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단항식 3x와 다항식 3x 플러스 2y, 이것을 서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분배 법칙으로 곱해지게 되고요. 자, 2항과 2항을 곱해서 3x, 3과 3 곱해서 9, x와 x 곱해서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두 번째 단계에 x가 나온 거죠. 곧 x제곱이 나온 거죠. 그리고 3과 2 같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6이 나오고, x와 y는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 곱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 y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쉽죠.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줄 건데 3x-y 그리고 3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x가 여기에 한번 분배 법칙으로 곱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y가 3x에 한번, 2y에 한번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습니다. 총 2개의 항 곱하기 2개의 항이니까 4개의 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3x 곱하기 3x는 9x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3x 곱하기 2y는 6xy, 그리고 마이너스 y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y 곱하기 2y는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서 동류항은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더해서 3x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 결국은 다항식을 곱하는 방법은 분배 법칙으로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은 곱셈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앞에서 이 항과 항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으로 변환될 수 있다, 표현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나눗셈도 동일합니다. 여기 이 항과 이 항을 나누게 되면은 지수에서는 뺄셈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m승과 n승을 더해서 m 플러스 n승이 됐잖아요. 왜냐면 곱셈이니까. 여기 위에는 m승과 n승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나누기이기 때문에 지수에서는 뺄셈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은 x의 0승은 x가 하나도 곱해지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x의 마이너스 m승이다. 이것은 x의 m승의 1승이다. 이렇게 역수로 치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다항식 나누는 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x의 m승을 x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나누기는 뺄셈 된다 그랬죠. 그래서 x의 n-n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m승이 m이 n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이 되고 m과 n이 같다 그러면은 x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x의 0승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m이 n보다 크다 그때는 x의 n-m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x의 m승 나누기 x의 m승 빼기 n승 이렇게 있게 되면은 만약에 이 n-n이 양수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게 음수다 그러면은 x의 m 플러스 n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가 음수이므로 아까 앞에서 음수는 역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x의 m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x의 n-m 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식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항식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숫자 나눌 때에도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3 나누기 2다. 그러면은 6이 12. 그리고 13에서 12를 빼서 1. 그러면은 13을 2로 나누면 몫은 6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을 했죠. 다항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2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렇게 되면은 x 플러스 1에 2x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2x 3승 그리고 2x 제곱이 나오게 되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은 이거 서로 없어지고 그리고 0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차항은 없잖아요 위에. 그래서 위 칸을 비워놨어요. 자 0에서 2x 제곱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2x가 이제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x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서로 빼줄 수 있고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은 4x가 나오죠. 2x 마이너스 2x니까 4x가 나옵니다. 그리고 1이 고스란히 내려오니까 4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x 플러스 1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은 4x 플러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몫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2차항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눗셈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차수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 2차항이 만약 없다. 그러면 2차항 자리는 비워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 비워놓으면 문제 뒤에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2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걸 a라고 한다면 얘를 x 플러스 1로 곧 b로 나누게 되면 쭉쭉쭉쭉쭉쭉 정리를 이제 나눗셈을 하게 돼서 이렇게 몫이 나올 겁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b에다가 이 몫을 곱하게 되면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 나머지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a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눗셈을 한 것이나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나 동일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항식의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한 끼리 더할 수 있냐, 뺄 수 있냐, 곱할 수 있냐, 나눌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항, 곧 단항식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각각 x, y, g는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 사과, 배, 포도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것들이다. 서로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2x, 3y, 5g 이거는 이제 각각 포도가 몇 개 있다, 사과가 몇 개 있다, 배가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자가 몇 개 있다 이런 개수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수는 등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점점 커질수록 맛있고 질이 좋고 업그레이드 된 물건이잖아요. 한우 두 풀처럼. 그런 것처럼 포도 두 풀, 사과 3풀, 배 1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등급을 의미하는 거다. 쉽게 이해하시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x 2개 곱해 놓은 거, y 3승은 y 3개 곱해 놓은 거, g 1승은 g 하나 곱해 놓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항식의 연산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이거 모르면 나머지 뒤에 오는 뭐 방정식이든 함수든 뭐든지 간에 수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항식의 연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하나의 정의가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다항식을 곱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요. 그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